자, 오늘 들을 교육은 진짜 간단한 교육인데 아침부터 얘기도 많고 또 이거 가지고 탈도 많고 제가 봤을 땐 이게 기준이 없어서라고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 가고 싶다. 이제 뭐 지금 하는 서버가 물론 현물일 수도 있고 선물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현물이 어떻게 보면 가장 기초적인 트레이딩 상품이다 보니까 현물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조금 간단한 교육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저는 제일 이해 안 되시는 분이 하나 있어요. 손절이 싫다. 자, 여기 내용을 보시면 손절 싫다 1번, 2번은 할 수도 있다. 그리고 3번은 꼭 필요하다. 여러분들은 몇 번에 해당하십니까? 자, 할 수도 있다. 꼭 필요하다. 싫다. 근데 거의 대부분이 1번, 2번에 치우쳐져 있어요. 왜 절대 3번은 없나요? 3번이신 분들은 없나요? 재성님 한 분 계시네, 한 분. 자, 그럼 만약에 투자 주체가 빠져나갔다. 자금 흐름이 보인다. 그래서 나는 손실 중이다. 투자 주체가 언제 들어올지 모른다. 라고 한다면 당연히 손절은 꼭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손절을 알려드리려는 건 아니에요. 손절이라는 것 자체가 자기를 방어할 수 있고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라는 얘기죠. 자, 만약에 투자 주체가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투자 주체의 손익분기는 여기에요, 여기. 근데 지금 주가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평균 단가는 여기에 있고요. 근데 갑자기 주가가 이렇게 치솟아 내려와. 그리고 투자 주체는 들어왔던 자금을 슬슬 차익을 실현해. 자, 그러면 여기서 투자 주체의 평균 단가가 여기라고 한다면 최소 얘네가 익절을 하고 투자 자금 흐름이 이탈을 보인다면 여러분들도 여기서는 같이 빠져나가셔야 돼요. 빠져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살살 희망 고문해 가면서 얘네는 익절을 계속하겠죠. 어떤 식으로? 다시 절반 돌리고 또 절반 까고 절반 돌리고 절반 까고 하는 식으로 계속 삼각 수렴 형태를 만들어 갑니다. 이게 투자 주체가 운용을 하는 본질이자 패턴. 자, 여기서 빠져나가지 않았으면 여러분들은 계속 그냥 소위 말하는 시체, 그냥 여기서 시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금을 가지고 다른 종목을 운용할 수도 없고 그냥 여기에 물려서 주구장창 가는 거죠. 그럼 시간 버리지. 그러면 주가가 그렇다고 수익이 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손실이 줄어들고 있는 것도 아니고 손실은 조금씩 커지니까 인지를 못하고 무감각해지지.
그러면 투자 주체가 당연히 빠져나간다고 한다면 우리도 여기서 그냥 도망가야죠. 손실이라도. 다음 기회를 봐야죠.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패이자 최선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투자금을 계속 끌어올 수 있어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요. 뭐 무한대로 돈을 계속 끌어와서 평균 단가를 매일 평균 기준값 이하로 내릴 수 있습니까? 절대 못해요. 그러면 최소한 나는 투자를 할 때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주식 투자를 하는 기준부터 있어야 합니다. 이게 가장 큰 대카테고리죠. 자, 여러분들은 주식을 하는 기준이 있으십니까? 주식 투자를 선택하고 하고 계시는 이유나 기준이 있으세요? 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기본적으로 이건 돼야죠. 인플레이션은 따라잡겠다. 아님, 최소한 주식했으면 예금 통장 이자보다는 많이 벌겠다. 아니면 GDP 상승률 이상을 벌고 싶다. 4. 부동산 수익률 따라잡고 싶다. 이런 기준이 있으시냐고요? 있으세요? 자, 최소한 주식 투자를 선택했을 땐 예금 통장 이자 뭐 물론 중요할 수도 있죠. 왜 원화이고 재화라는 거 자체가 그냥 가지고 있으면 똥이니까. 자, 10년 전에 있던 10억 그때 당시 아파트 값과 지금 아파트 값이 같습니까? 자, 지금 은행금리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나중에 크게 실수합니다. 왜? 나한테 지금 10억 있는데 10년 뒤에 은행 이자 수익만 받아서 그걸 아파트 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100억 있다고 칩시다. 지금은 빌딩을 하나 살 수 있는데 이게 10년 뒤에 15년 뒤에 빌딩 살 수 있습니까? 은행 이자만으로 안 되니까 뭐 거액이고 더 이상의 돈 욕심이 없다. 그러면 가능하죠. 근데 많은 돈을 가진 사람들이 왜 부동산 투자를 하고 주식 투자를 하는지 아십니까? 자, 이거부터 알고 넘어가야 된다고 우리는. 주식 투자를 왜 해? 왜? 도대체 손실도 보는데 뭐 수익만 보는 것도 아닌데 도대체 왜 하냐고. 근데 이게 은행 이자보다 조금 더 벌겠다? 그럼 하지 말아야지. 아니 은행은 그러면 은행 이자 주는 것만큼 돈이 안 벌립니까? 걔는 대출 돌리고 못 돌리고 못 돌리고 해서 더 많은 수입을 창출해 나가면서 은행은 계속 부익부가 되는데 우리는 이자 요만큼 받아가면서 빈익빈 할 거면 그러면 그거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한다? 하지 말아야죠. 아닙니까? 자, 돈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 여러분들 같이 안 합니다. 이 사람들의 기준은 뭘까요? 뭘 것 같으세요? 자, 주식의 특징 중에 주식은 이런 게 있습니다. 기업을 알아보고
뭐 요즘에는 가치주, 성장주 등등으로 나뉘죠. 뭐 성장주라고 한다면 언택트가 있을 거고, 뭐 가치주라고 한다면 제조업, 반도체가 있겠죠. 뭐 물론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자, 근데 가치가 형성된 기업, 그리고 그런 기업들이 저렴해 보일 때 혹은 저렴할 때 실제로 그거는 누가 평가를 못 합니다. 왜냐하면 펀더멘탈을 기준으로 밸류에이션을 산출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는데 이 회사가 지금 당장 우량하다고 해서 평생 우량할 건 아니라서 저평가라는 건 사람들이 어떻게 인지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요. 요즘 보시게 되면 외모의 기준도 많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옛날처럼 뭐 장동건 이렇게 진짜 막 원빈 조각같이 생긴 사람들만 잘생긴 게 아니라 자기만의 개성이 뚜렷하고 자존감 높은 사람들을 멋있어하고 그 외모가 또 내 이상형이 되기도 하고 선호하는 어떤 외모 구조도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저평가다 고평가다 이거는 자기가 어떻게 어떤 기준을 잡고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지금이 저평가일 수도 있고 혹은 아니면 뭐 코로나로 인해서 폭락이 나왔을 때 주가가 50% 이상 하락했을 때 이때가 저가일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 입장에선 고가일 수도 있죠. 자, 부동산 투자로 먼저 예를 들어 볼게요. 돈이 많으신 분들은 대출이라는 것도 같이 씁니다. 왜? 상환이 가능하거나 이 대출이 나한테 크게 영향이 없다면 자, 여러분들한테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이 10억이 있어요. 10억을 가지고 90억의 대출을 받아서 100억의 빌딩을 샀어요. 뭐 취득세 이런 건 다 빼겠습니다. 자, 근데 90억에 대한 이자율이 3%밖에 안 돼. 2%밖에 안 돼. 2%면 얼마? 1억 8천. 근데 임대가 꽉 차 있는 상태고 월세로 받는 수익률이 얼마? 임대 수익률이 5%. 4,500. 아니 4억 5천. 이라고 한다면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갚을 수 있는 구조가 되는데 여러분들 같으면 이런 투자 안 하시겠어요? 자, 이런 식이면 나 투자한다 1, 안 한다 2. 자, 빨리 묻습니다. 이런 식이면 나는 원금도 갚고 이자도 갚아. 근데도 돈이 남아. 원금도 갚고 이자도 갚는데 돈이 남아. 그래서 용돈도 써. 투자한다 1, 투자 안 한다 2. 왜? 대출이 무서워서. 다 1입니까? 자, 근데 여기서 비밀은 뭐가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비밀은 뭐가 있어요? 자, 삼성전자로 예를 들어 드릴게요. GDP가 3%대 상승을 하는데 삼성전자가 현재를 기준으로 계속 펀더멘트를 지켜간다면 삼성전자의 주가 밸류에이션은 10만 원인데 현재 8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투자한다 1, 투자 안 한다 2. 자, 이런 얘기는 다 투자를 한대요. 근데 여기에 진짜 숨겨져 있는 비밀이 뭡니까? 자, 여기에 진짜 숨겨져 있는 비밀이 뭐예요?
저는 오늘 기술적인 얘기는 안 할 겁니다. 기준만 딱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식 투자하시면서 은행 이자 얘기하시는 건 말이 안 되고, 또 은행 이자만 벌어서 만족도 안 하실 거 뻔해. 그래서 내가 말을 해주는 거야. 손절도 싫어하면서 호재가 났는데 기업도 안 올라간대. 그런 말씀들을 너무 많이 하셔서 저는 일단 투자를 하시려면 기준부터 만드셔라. 이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지금. 자, 잘 들으시면, 자, 여기에 있는 비밀은 뭐예요? 원금도 갖고 이자도 갖고 있는데 돈도 남아. 그래서 용돈도 써. 그리고 또 한 가지 뭐가 있습니까? 부동산 수익률도 동시에 챙겨. 원화 가치 상승에 대한 해지를 부동산으로 해. 자, 여러분들 어렸을 때 보면 아이스크림도 100원짜리도 있었고 그게 지금 1,500원이기도 하고, 그나마 물가가 적게 오르는 거예요. 물가가. 인플레이션이 적다고요. 왜? 중앙은행들에서 조절을 해주니까. 물가가 갑자기 폭등을 해버리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나마 인플레이션 조절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들이나 뭐나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이 생각 부동산이나 투자나 이런 거보다 외려 덜 오른 감이 있다고요. 그래도 생각은 해요. 돼지바 나 100원에 갖고 있었으면 100원에 먹었던 게 지금 1,500원이야. 근데 그 돈의 가치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돈이 있는 사람들 투자하는 거 보면 대출이 상세가 가능한 대출은 충분히 사용을 합니다. 왜? 보증금도 받을 거니까. 거기다가 원금도 갚을 수 있고 이자도 갚는데 돈도 남아. 이거는 완전 땡큐인데 여기에 뭐가 가능해? 원화 가치 하락에 대한 해지가 가능해. 자, 미국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 원화 가치는 당연히 하락을 합니다. 약세를 보이면 원화 가치가 강세를 보이죠. 자, 그럼 우리나라 GDP가 역성장한다는 가정하에 글로벌 통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원화 가치가 떨어질 수 있어요. 자, 그 특별한 예로 들어드리면 IMF죠. IMF 자금이고 유태 자금이고 들어와서 우리나라 기업들을 정말 저렴한 가격에 싹쓸이 해버렸으니까. 그거는 정말 특이한 케이스고, 돈을 그냥 쟁겨놓는다고 해서 그 돈의 가치가 커지진 않는다. 그럼 그 돈으로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은 주식 투자를 하고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다. 이건 동물적으로 움직이시는 거예요, 지금. 단지 통장에 4천만 원 있다? 그리고 내가 일을 쉬고 이제 나 돈 많이 벌었으니까 쉰다? 10년 뒤에 그 4천만 원으로 뭘 할 수 있냐고요. 자, 지금 오피스텔 보증금이 가능해. 원룸. 그것도 어디 저 외곽. 근데 나중에 10년 뒤에 지나면 그 보증금의 5분의 1도 안 된다고요, 그 돈이. 자, 삼성전자 예로 들어볼게요. 밸류에이션이 10만 원인데 현재 8만 원이에요. 얘네는 그냥 8만 원에 사서 10만 원에 오르면 이 기업의 가치도 수익으로 가져가지만 뭘 또 가져갑니까? 배당도 가져갑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은 이자 수익 생각하시면서 뭐 호재가 나왔는데 주식이 오르네 안 오르네, 손절은 하면 되네 안 되네, 손절은 절대 노노,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죠? 일단 가장 중요한 건 투자의 기준 먼저 만드셔야 된다. 분명히 동물적으로는 잘 움직이시는 분들이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는지 물어보면 몰라. 제가 아침부터 그게 너무 답답했어요. 투자의 기준은 단순히 3% 수익입니까? 투자의 기준은 2% 수익이고 1% 수익이고 3% 수익입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투자 상품이 주식 투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선물 투자도 있고 부동산 투자도 있고 모두 있어요. 요즘엔 너무나 다양한 투자 상품들이 많이 나왔죠. 왜? 부동산 값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지금 내가 당장에 버는 수입으로는 집을 절대 사지 못할 것 같으니까. 미래가 불투명하고 미래가 어두우니까 특히 요즘 젊은 세대들 그렇다 보니까 투자 상품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그런 친구들이 계속 뭔가 투자를 하고 싶어 하고 투자 상품이 나올 때마다 현혹되고 거기에 이제 유동성이 공급이 돼버리니까 결국 투자 상품은 다양화될 수밖에 없고 결국엔 그 다양해진 투자 상품들은 공급된 유동성을 가지고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투자를 하는 데는 분명히 그런 이유가 있다니까요. 기준이 있고 그 사람들이 투자 상품을 만드는데도 이유가 있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얘기는 정말 짧게 하고 끊을 건데 기술적인 부분도 아니고 기본적인 부분도 아닙니다. 우리 할 거면 똑바로 하자고요. 그리고 잘하자고요. 그리고 목표치를 넘겨보자고요. 내가 주식 투자를 하는데 동물적으로 남들이 해서 수익 보려고 따라왔어. 가서 도박하세요. 그게 더 확률 높으니까 그러면. 근데 그런 이치가 아니고 나는 진짜 뭔가 기준을 잡고 주식 투자를 하고 싶어. 밸류에이션 구하는 법도 알고 싶고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법도 알고 싶고 이 거래량은 뭘 뜻하는 건지도 이해하고 싶고 해석하고 싶어. 그래서 나만의 유니버스를 만들고 싶어. 오늘은 딱 요거 하나. 다음부터 말할 땐 우리 방에 있는 모든 분들은 투자의 기준이 다 있으셨으면 합니다. 아시겠다 하시는 분 1. 기왕에 할 거면 우리 딱 기준을 정립하고 그 기준을 넘어서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데 그 안에서의 기술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걸 전달해드리는 역할을 할 건데 일단 여러분들부터 기준을 확고하게 잡고 계셔야 그게 가능하다. 모든 게 그렇습니다. 공부도 그렇고요. 운동도 그렇고요. 전부 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수익률도 같이 높여가되 대신에 정확히 나는 투자의 기준이 그리고 주식 투자를 왜 하고 있는지 명확히 인지하고 계시면서 다음에 물어볼 때 다음에 교육을 할 땐 투자를 왜 하십니까? 물어보면 나 부동산 수익률 따라잡으려고요. 아니면 GDP 상승률 이상 벌려고요. 가만히 있으면 제 원화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라는 정확한 답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소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하는 이유는요. 10년, 20년 뒤에 손자가 생기고 손주들이 생겼을 때 걔네한테 아이스크림을 사주려고 해도 지금 가지고 있는 1,500원으로 안 되고 5,000원은 있으셔야 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지금 여러분들이 동물적으로 접근했지만 이성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음에 교육을 진행할 때는 꼭 투자의 기준을 가지고 와서 같이 대화를 하면서 교육을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투자 기준부터 정하라고. 그냥 주식 투자하는 게 아니고 그냥 부동산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부동산 투자해서 나 돈 벌었어. 자, 두 채, 세 채가 있어. 그러면 모르겠어요. 두 채, 세 채 팔아서 그거를 유동성 자금으로 쓰는 사람이라면 돈을 벌었다 할 수 있지만 집 한 채 가지고 집값이 오르면 돈 번 겁니까?
그거 팔면 더 좋은 데 갈 수 있습니까? 더 좋은 데 못 가요. 양도세도 점점 강화되고 있고, 보유세도 강화되고 있고, 재산세도 강화되고 있고, 그래서 부동산 매물이 별로 없죠. 오르는 이유이기도 하고. 자, 주식 투자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환급성이 좋다. 부동산은 충분한 시간이 걸리고 주변 매물들과 동시에 같은 수익률을 보이는 경우가 많지만 주식 투자를 잘했을 때는 부동산 수익률을 뛰어넘을 수 있다. 왜? 부동산 수익률이 한 달에 2배, 2달에 3배가 되는 건 본 적이 없습니다. 그거는 국가 차원에서도 그렇게 돼서도 안 되고요. 근데 주식은 가능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신다. 사실 이 개념이 가장 맞다고 봅니다. 해서 다음 교육 때는 투자 기준을 가지고 다시 같이 대화하는 걸로. 아시겠죠? 자, 아시겠다 하시는 분들 7 한번 입력해 주시고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